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물용 산업용 ES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이전에 건물이나 공장,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국내 ESS 제조사들의 매출 대부분이 공장 및 건물용 ESS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공장이나 건물에 ESS가 많이 보급된 이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엄청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ESS는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싼 야간에 전력을 충전해서 전기료가 비싼 주간에 충전된 전력을 쓴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계절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전기료가 가장 비싼 시간대와 가장 싼 시간대의 전기료 차이는 2배에서 3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정부 보조 없이 ESS를 설치하면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ESS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ESS 촉진 요금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ESS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금제를 만들면서까지 ESS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걸까요? ESS가 많이 설치돼서 운영이 된다면은 전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발전소를 짓고 송전 설비를 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프는 일일 수요 전력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에는 전력 수요량이 적은 반면에 낮 시간대에는 수요량이 상승해서 꼭지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낮은 시간대, 낮 시간대에 최대 수요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전력 수요량보다 더 많은 발전소를 확보해서 전력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전력을 소비하는 그 수요원가에서 ESS를 도입해서 야간에 남는 전력을 충전해서 낮에 사용을 한다면은 그만큼 최대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예비용 발전소를 계속 증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그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로를 건설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점도 그 ESS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SS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건물이나 공장에 많이 설치가 된다면은 전력 수요량이 늘어나더라도 발전소를 증설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좀 더 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해져서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화석 연료량도 더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환경 보호, 나아가서는 탄소 배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제 정부에서는 공장이나 건물에 그 ESS를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ESS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이 할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는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역률 요금도 있지만은 ESS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요금 적용 전력과 그 사업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기본 요금 단가를 곱한 가격입니다. 요금 적용 전력 그리고 기본 요금 단가 이렇게 곱한 가격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의 전기 계량기는 15분마다 소비 전력을 측정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지난 1년간 측정된 전력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요금 적용 전력이 됩니다. 평소 15분간 사용한 전력이 100kW를 넘지 않다가 저번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를 너무 많이 틀어서 200kW가 되었다면은
이 200kW가 그 1년 내내 적용되는 요금 적용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좀 신경 써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더라도 기본 요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죠. 반면에 전력량 요금은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전력량 요금 단가를 곱한 값이 됩니다. 전력량 요금 단가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낮 시간대, 여름, 겨울이 비싸고 밤, 새벽, 봄, 가을이 쌉니다. 시간대를 가리켜 가지고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로 구분하고 요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기본 요금은 지난 1년간 순간적으로 제일 많이 쓴 전력량을 기준으로 1년 내내 같은 금액을 부과하고, 전력량 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실제 사용한 전력량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ESS 설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피크 컷을 통해서 기본 요금의 요금 적용 전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시면 서로 다른 사업장의 일일 전력 사용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전력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고, 두 번째는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째 경우가 피크 컷에 유리하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둘 다 ESS를 통해서 최고점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금 적용 전력을 낮춰서 기본 요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1년이 걸리죠. 도입해서 피크를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여기 피크를 1년 내내 절감을 해주면 1년 뒤에는 요금 적용 전력 자체가 다운이 돼서 그 다운된 걸 기준으로 기본 요금 단가를 기본 요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싼 경부하 시간대, 야간에 전력을 충전해서 비싼 최대 부하 시간대, 즉 낮에 방전해가지고 소비함으로써 경부하 시간대와 최대 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금의 차이만큼 전기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는 이 고가의 ESS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최대 부하 시간대에 방전하는, 그러니까 밤에 충전을 해서 낮에 피크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기본 요금 단가를 곱한 가격의 3배를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가 야간에 충전하게 되죠. 야간에 ESS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요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할인받아서 충전해서 방전하는데 그 방전한 전력량 가격의 3배를 더 할인해 주는 거죠.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정말 많이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3, 4년 안에 ESS 값을 다 뽑을 정도로 할인 금액이 큽니다. 사업주분들이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은 2018년 좀 가려 있는데 2018년 1월 18일 날 발행된 융합 시스템 보급 사업 우수 자료집, 요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자료집인데요. ESS 설치한 국내 여러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전기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ESS를 공장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치를 해야 될까요? 매우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몰라서 안 했지, 알아서 설치했으면 무조건 이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방금 이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ESS 설치 시 가장 큰 전기료 절감은 그 최대 부하 시간대 전력 감축량의 3배를 할인해주는 제도, 그리고 야간 충전할 때 50% 할인해 준다는 거, 이 제도에서 나오는데,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라 2018년 9월까지 ESS 설치하셔야 그나마 ESS 값을 뽑는데 시간이 덜 걸립니다. 올 말이나 19년 1월경까지 설치하신다면은 그래도 할인 혜택을 2년간 누리실 수 있으니 그나마 나은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그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한전에서 이 할인 요금제를 만든 다음에 계속 뭐 지금 요금제를 연장을 해왔는데요. 1년 기한을 지금 연장을 해왔는데, 이게 계속 연장될지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 제도 자체를 뭐 ESS 도입 시부터 3년, 뭐 4년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더라면은 훨씬 ESS 도입이 늘어났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기한을 설정해서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사업주분들이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 ESS를 도입하시고 뭐 또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2021년에 할인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가지고 ESS와 더불어 수요관리, DR이라고 하죠. 수요관리 참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관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시점에 뭐 한전에서 그 수요관리 참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주분들이 수요관리 참여자가 되죠. 이게 참여를 하시면 참여자에게 전력 사용을 억제하도록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그 참여자가 그에 따라서 그 전력을 아끼고 그 아낀 전력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S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력 감축 지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이후에 할인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그 ESS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